여러분 이별할 때 슬퍼하고 그리워하십시오. 그것은 기존의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어설퍼서 빛나는 그 시절의 추억과 이별하는 자신이 슬픈 겁니다. 하지만 눈으로 울면서 입으로 웃으셔야 됩니다. 새로 입학을 하는 겁니다. 이별의 목적이란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이별의 목적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또 여러분 중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자, 환승이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이별을 정말 글자 그대로 환승이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이별이 끝나고, 깨끗하게 끝나고,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이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 쓰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제 이 긁는 소리는 저희 고양이님이 제가 메모해둔 수많은 원고 더미를 마치 스크래쳐처럼 긁고 있습니다.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 교과서에 아직도 실려 있나요? 너무너무너무 훌륭한 시예요. 여러분이 뭐 독립운동가, 님은 조국 이런 거 자꾸 이건 다 기성세대 잘못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시들을 그런 식으로 주입시켜버리고 그런 식으로 사용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시와 만날 수 있는 첫 만남의 순간을 완벽하게 훼손시켜버리고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이걸 아직도 고치지 못한. 그러나 진짜 편견 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문장이 쓰여지는 구조, 문장의 호흡,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 진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쉽지만 동시에 너무나 난해하고, 충분히 연애시로, 그냥 아주 가볍게 연애시로, 무겁게 연애시로, 돛닦는 사람의 시로 정말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예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있죠. 여기 이제 회자 정리 이러면서 다 배우셨죠?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회자 정리, 헤어지면 만나게 되고 만나면 또 헤어지게 되고 윤회, 계속해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는 님에 대한 한용운 선생님의 마음이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실제로 복종이라는 시도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얼마나 적극적인 마음인지 이게 진짜 되게 아이러니하죠. 순종한다, 복종한다.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따라다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적극적인 마음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딴 얘기가 됐네요. 어쨌든 인연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질 때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헤어짐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이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별이 졸업이 되어야 됩니다. 졸업이라는 건 뭐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배워야 하고 치러야 되는 값을 다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승이 그래서 아리까리한 거예요. 환승은 졸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전학 같죠? 뭐 낙제도 있어요. 퇴학도 있고. 이제 퇴학을 당하면은 얘기가 좀 복잡해지죠. 내가 졸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이별하게 되면요. 이 다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나는 다음 레벨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겠다. 중학교를 마치고. 자, 그럼 내가 중학생일 때 내가 왜 중학생이죠? 네,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중학생이죠. 내가 중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중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하고 수준이 딱 맞으니까 만나는 겁니다. 만나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 웃어주세요. 내가 수준이 높다면 여러분과 만나는 동안에 너무너무 지루해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인내심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이라면 그런 말을 안 하겠죠. 네, 인내심이 많은데 왜 그런 말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대충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는 겁니다. 끼리끼리의 과학이라고 하나요? 그 꽂히는 것도 그리고 결핍과 어떤 충족의 그 크기나 깊이나 그 결이, 톤이, 취향이 뭐가 됐든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애가 끝날 때는 어떠한 상황이 있죠. 좋은 것보단 나쁜 게 많아질 때 결국 이 연애의 끝을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졸업하고 내가 이제 더 좋은 고등학생이 되어야겠다. 수준이. 그러면 고등학생을 만나겠죠. 졸업을 했으니까요. 졸업을 했다는 건 나와 같은 수준의 이 사람과
어떤 것 때문에 이별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수학이 부족한지, 영어가 부족한지, 내가 지금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입시 시험을 볼 때 일단 합격도 해야 되지만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과정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가 점수를 맞아야죠. 과락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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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복귀 그리고 오답 노트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또 여기서 또 도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이별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인데 그 사람과 제대로 이별한다는 것은요. 내가 변한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었는데 같이 변해야 되거든요. 같이 학년이 올라가야지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이 사람은 멈추어 있어요. 근데 내가 학년이 올라가요. 의리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성장해 가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못할 때. 이게 무슨 여러분 성형수술 뭐 재산 증가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 지적 수준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의 어떤 호응이라고 할까요? 그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 아직까지 그걸 설명할 단어를 제가 못 찾겠네요. 그 두 사람의 어쨌든 티키타카 정도가 낫겠네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지다가 벌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맞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맞춰주다가 뭔가 안 맞겠다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졸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상대방과 이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이별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인 나 자신과 이별하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중학교를 떠나야 되는구나. 근데 같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별이란 그런 겁니다. 상대방에게 실망해서, 상대방이 배신해서, 내가 변심해서 이런 것들은 좋은 이별이 아니에요. 사건, 사고적 이별이죠. 졸업이 아니에요. 좋은 이별이란 나 자신이 졸업을 해서, 나 자신이, 기존의 나 자신이 죽어서, 새로운 나 자신이 태어나서, 나비가, 번데기 껍질을 벗듯이 탈피해서 새로운 내가 될 수밖에 없어서 여기를 떠나야 해서 그것이 옳아서 그 방향이 맞아서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강요할 수 있나요? 너도 그러자. 너도 그래야 돼. 그 속도와 그 방향이 나는 졸업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교를 안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 학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를 가는 속도가 달라요.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때 이 사람에게 이 사람과 떠날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둘이서 같이 성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둘이서 같이 진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죠. 제가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죽는다 할 정도로 기존에 내가 새로운 나로 태어날 때에는 그런 일이 생겨나죠. 모든 것은 내가 감수해야 되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졸업에 따른 이별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납득을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최소한 그 친구가 자기 속도대로 고등학교를 다시 입학을 하게 되면 그때 그것이었구나라고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랬었구나. 잘 지내니? 뭔가 밤에 욕정 때문에 술 마시고 전화하는 그런 거 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내가 철이 없었구나. 우리는 아름다웠고 이어질 수 없었구나라고 몇 계절을 두고 아련히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죠. 중학교 때 동창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 빛나던 시기가 생각이 난단 말이죠. 졸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졸업하는 사람은 슬퍼요. 여러분 석별의 정 지금도 부르나요? 저는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뭔가 그 곡조가 슬프고 늘 있었던 애착이 생겼던 그 교실을 떠나는 것도 슬프고 언제나 모든 것이 늘 변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고요. 눈물을 펑펑 쏟았고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새 학교에 가고 싶은 들뜸도 물론 있었지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뭔가 삶의 이치라는 것이 슬펐고요.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성장하고 싶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것은 마치 시간을 붙잡는 것과 같이 허무하고 쓸데없는 뭐라고 할까요? 무효,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슬펐고요. 그 애도의 기간이 지나면 입학을 했을 때 누구보다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성장해 가죠. 여러분 이별할 때 슬퍼하고 그리워하십시오. 그것은 기존의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어설퍼서 빛나는 그 시절의 추억과 이별하는 자신이 슬픈 겁니다. 하지만 눈으로 울면서 입으로 웃으셔야 됩니다. 새로 입학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마음으로 입학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겠죠. 새로운 수업도 듣겠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내가 됩니다. 그때 배웠던 걸 그대로 가지고 다시 새로운 걸 배워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란 표현은 좀 인문학적이지 않네요. 한 단계 나아진, 한 단계 더 어른스러워진, 더 깊고 섬세해진, 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세련되어지지만 세련되어졌다는 이유로 그저 쿨하고 딱딱해지지 않은 정제되면서도 더 따뜻한 그런 내가 되기 위한 다짐을 하고 그 다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당신은 성장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별을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한 뼘 성장한다면 그 한 뼘의 차이를 알아보는 애초에 그 기준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당신을 알아보게 되죠. 당신 또한 알아보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좋은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만난다. 이건 뭐죠? 졸업을 못한 거죠. 낙제를 했거나 뭐랄까 전학을 했는데 다시 돌아간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졸업을 했다면 졸업하는 시점에서 전부 다 확실히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서 시간을 제대로 자기 시간으로 썼다고 하면 그렇죠?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똑같은 반복이라는 그런 또 기계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른 자세로 만나게 되죠. 다른 마음이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면 모든 오브제와 세상 모두가 달라집니다. 우주가 달라집니다. 행성이 배열을 바꿉니다. 이거는 좀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진짜로 행성이 배열을 바꾸는지는 궤도님한테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냥 이거는 좀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일단은 또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별할 때 제대로 울고 제대로 웃으시길 바라고 제대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시길 바라고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별을 하시기 바라고 제대로 입학한다라는 마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별을 통해서 대나무의 마디가 하나하나 자라듯이 그렇게 조금씩 굵어지고 단단해지고 네, 더 뭐랄까 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기쁨, 슬픔 속에 잉태된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제가 아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좀 더 쉽고 좀 더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강할 때 그 에너지로 어떤 것을 전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요. 이게 현재의 최선이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산책길이, 설거지길이, 또는 라이딩이, 또는 멍 때리는 시간이, 혹은 잠드는 시간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영양가 있는 시간으로 기분 괜찮은 소음으로 존재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